합시다. 이게 이제 그 뭐 할 차례냐면 그 부정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을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중요하긴 해서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럼 부정 우리가 교육관이 다루는 부정형이 총 몇 가지일까 해교야?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미적분 원에서 다루는 건 우리가 다 배웠어. 미적분 원에서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네 가지. 혹시 기억도 할 수 있겠어? 무한대수네. 맞아. 네. 또 명분해요. 지금 집어넣기 하고 있어. 빼기 완대. 그렇지.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보면 이제 구조를 우리가 무한대나 무한소에 대한 감각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구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부정이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사실 2번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해교가 1번부터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나와서 거꾸로 쓰게 되었어. 아니야, 장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얘는 근데 다들 쉽게 잘 푸는 편입니다. 혹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원칙이 뭔지 기억하고 있냐, 서영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풀 때 가장 기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일단 부정형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뭐야? 물론 모범풀이가 있을 때는 그걸로 풀면 돼. 근데 조금 오픈된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정형을 다루는 기본 자세는 뭘로 바꾼다? 확정형을 바꾼다. 뭘 통해서? 식의 조작을 통해서. 맞지?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제 확정으로 바꿀 때는 뭘 하는 거라고? 방금 이야기한 거 맞죠? 난도 뭘로? 분모 중에 힘 제일 세네요. 이때 힘은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수가 제일 큰 애로 분모 분모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쌤이 봤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루트인 것 같아요. 루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졌고요.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 이렇게 줘졌다고 하죠. 이거 얼마지? 이거 얼마지? 그냥 2잖아, 맞지? 루트는 몇 차로 생각하자? 2분의 1차로 생각하자. 그러면 제곱의 2분의 1차니까 그냥 1차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잘 푼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것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x 세제곱 더하기 5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7 얼마일까?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일단 지문 1가 마이너스 1가 2야 2.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항식분의 다항식분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저게 왠지 세제곱이면 왠지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상관없어. 그냥 다항식분의 다항식분에서는 언제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똑같아. 그리고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쌤이 서영이한테 한 질문이 뭐였지?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always 항상 성립한 아이디어야. 뭐로 나누는 게? 분모 중에 차수가 제일 큰 애로 나누는 게 항상 성립해 이거는. 근데 이제 그래서 굳이 해보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5분의 2 더하기 x 세제곱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아니면 그것도 괜찮다. 우리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빼고는 어떻게 푸는 사람도 많지. 영향력이 큰 애,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큰 애를 빼고 다 지워버리지. 얘를 이렇게 지워도 괜찮아. 그럼 당연히 x 세제곱이 뭐 돼? 약분되고 2만 남게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야. 마이너스 1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2x 나왔어. 이런 상황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식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모범풀이가 뭐지? 응? 맞아. 뭐라고 했지?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면 문제는 안 생겨. 근데 치환 안 하고 싶으면 그럼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일단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치환하고 싶지 않아? 루트 x 어차피 이 1은 영향을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줄 거라고. 그러면 루트 x제곱 뭐로 고쳐 써도 괜찮아? 절대값 x로 고쳐 써도 괜찮아. 맞지? 그러면 x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면 뭐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2x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해도 괜찮아. 어쨌든 모범풀이
그러니까 제일 권장되는 풀이는 뭐라고? 두 글자? 치환. 모분 풀이는 치환이 알았지? 그러니까 치환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눈으로 이렇게 눈풀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맞지? 뭔가 이렇게 한번 풀리면 제 기분이 아주 괜찮군요. 예, 여튼 자, 괜찮니 다들? 오케이.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치환하지 않고 그냥 깡으로 푸는 풀이 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나눠서 푸는 풀이 그거는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분의 꼴. 영분의 꼴은 그냥 뭐만 잘하면 돼? 영인자 제거. 이거만 잘하면 됩니다. 영인자 제거. 영인자가 뭐지? 영인자? 서연아, 영인자가 뭐야? 맞아. 무한서야 무한서. 영으로 가는 애를 영인자라고 불러.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근데 수렴하려면 어때야 돼? 분자에 있는 영인자의 개수가 분모에 있는 영인자의 개수보다 소연아 어떠해야 되지? 선생님이 다시 말할게. 정확하게 들어봐.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영인자의 개수가 분모에 있는 영인자의 개수보다 어때야 된다고? 오,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사실은 나는 같아야 된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많아야 된다고 대답을 해서 두 개 합치면 돼. 이렇게 같거나 많아야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 그거 당연하잖아, 맞지? 약분하고 남으면 돼. 이렇게 아니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럼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친구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모범풀이는 거기 써놓은 것처럼 다항식의 경우에는 최고차를 묶어내는 거고 무리식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잘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약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치환해서 풀면 실수할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쌤이 뭐 써놓은 게 있거든.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참고에 뭐라고 적어놨어, 쌤이? 하윤이가 말했어. 하윤이가 읽어주시죠. 뭐한대? 첫 번째 참고에 7페이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첫 번째 참고 이야기입니다. 최고처럼 가야 수령할 분수에 챙겨. 일단 이 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참고에 쌤이 써놓은 게 있다고. 사소한 요령이네. 사소해. 자, 어쨌든 동그라미 읽어라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유리화를 할 거잖아. 유리화를 할 때 뒤에 꼬랑지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같이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루트 fx 빼기 뭐 ax 더하기 b 이런 걸로 주어지는 형태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만 구해도 괜찮아. 얘 구하고 그냥 상수 더해줘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에 의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더하기 b를 하나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렴한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b를 더해주면 돼요. 애초에 얘가 발산하잖아. b는 뭐하지? 무조건 상수니까 수렴한단 말이야. 발산 더하기 수렴은 뭐야? 발산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어. 얘가 무조건 수렴해야 돼. 수렴하지 않으면 이 전체는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럼 뭐만 풀어도 괜찮아? 그 앞에 거만 풀어도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너 유리화할 때 분모에 ax-b를 곱하는 게 그 ax-b를 제곱해서 계산하는 게 편해? 그냥 하는 게 ax만 하는 게 편해? 마이너스 ax만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않지? 혹시 저 상수가 막 이상하게 생기면 더더욱 그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수 이상하게 준다 20분의 1로 전부를 수 있잖아, 맞지? 갑자기? 이 편하다,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AX까지만 유리화를 해도 괜찮아. 이게 사소한 요령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요령.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무한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4x 더하기 1이라고 할까 이거는? 자, 이게 빼기 x라고 줘졌다고 하자. 이제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대. 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테스트 볼 때. 안녕. 그 앞에 잠깐만 채연아 강의부터 조금만 챙겨. 그리고 호주야 저기 시너지 있어 시너지. 자 봅시다. 어쨌든 이 친구를 이 안에 완전제곱을 고칠 수 있겠어. 누구 기준으로? x제곱 더하기 4x 기준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근데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상수항이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전혀 안 줘.
한번 써볼까 실제로? 써볼까? 한 번 더 써보자. 리미트 한 번도 안 알고 처음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x 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 원래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쓸게. 그대로 쓰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수연아? 괜찮니? 네. 집중 안 하고 있었니? 네, 하고 있었죠. 정민이 집중 안 하고 있었니? 은성이 은상이 말해? 일어나. 아까 다현이한테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 한 지금 요러 막그 알림이 온 게 몇 분이야? 아 근데 2시 18분에 왔는데 40분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씻고 올 수 있을까?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했어. 자, 일단 그죠 우리가 7페이지 하고 있어 7페이지.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지워질 거 아니야? 잘 봐줘. 그러면 여기 이 상수항이 기여를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여기 몇 차야? 1차. 여기 몇 차야? 1차.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상수항들은 다 뭐한다고? 다 버린다. 오케이? 결국은 우리는 뭐까지만 봐도 괜찮다고? 1차까지만 봐도 괜찮다고. 그러면 내가 이 식에서 얘를 지워도 괜찮아. 그럼 루트 x도 아니지. 여기야. 얘를 지워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x 더하기랑 같지. 근데 x가 어차피 뭐야? 도와줘. x가 뭐야? 읽어줘. 무한대지. 그럼 양수지. 그러면 절대값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 빼기 x랑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거든. 리미트 x가 무한에 커질 때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 물론 이제 산수 문제. 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너희 내신을 칠 때 이런 걸 알고 풀면 어쨌든 편하긴 하니까. 보면 답 얼마야? 3.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 하라고.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쌤도 완전제곱식 하다 실수해가지고 왜 틀렸지? 뭐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엄청 좋진 않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첫 번째 참고에서 최고차가 같아야 수렴한데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대.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데 그거에 대한 예로 그 밑에 주의에 써놓은 거야. 그리고 유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유리하면? 그거 거기 쌤 주의에 써놓은 예를 유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분모가 2차, 분자가 3차가 돼버려. 그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분명히 최고차는 둘 다 4차, 루트 4차, 2차로 같잖아, 맞지? 근데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혹시나 무한대 뛰기 무한대 꼴은 최고차 같은 무조건 수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오! 못하군요. 예. 거기 2라고 적어놓지 않고 1이라고 적어놨군요. 답을. x 더하기 2 빼기 x는 1이라는 전설의 계산을. 자, 오케이. 자, 잘 알겠지만 오늘 쌤이 그 지우랑 정민이를 위해서 무조건 수석을 아침으로 땡기는 바람에 잠을 못 자서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하다 진짜. 몇코만 250대만 때리고 싶은데 참을게. 자,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뭐지? 잠깐만 이제 거기 책으로 잠깐 갑시다. 책에 아마 근데 체크해놓은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여기부터 쓸게. 78번 있고요. 그 다음에 84번. 78번은 앞분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2번은 방금 설명한 아이디어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라서 요거 세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78번, 84번, 92번입니다. 근데 지금 힘들어? 네. 누구였어 방금? 누구 목소리였어? 소윤이 목소리였어? 소윤이 목소리였어. 네. 유림이었나? 아니, 나 진짜 나 이럴 리가, 나 지금이 소윤이 목소리도 구별하는 사람인데 방금 누구 목소리였어? 유림아 너였어? 뭐
방금 목소리가 네 하나 더. 좀 아닌데. 야, 너 얼굴 빨개졌어 임마. 진짜 와 순간 당황했어. 분명히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데 약간. 서인님은 진짜 억울한 표정이어서 아닌 걸 바로 알았고. 저도 진짜 억울했는데. 뭔 소리야? 얼굴이 빨개졌어 임마. 그 78번 풀 때 우리한테 정보가 많은 쪽이 GX야 FX야? 78번 풀 때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좀 잘 아는 친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 x-1분의 gx-2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gx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거든. fx를 정리하고 gx로 식을 바꿔주는 게 더 좋아.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야. 더 잘 풀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결국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지? 수렴 단위로 쪼갠다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수렴 단위로 쪼갠다. 결국 약분하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얘는 2로 가고 극한한 값은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건 정보가 더 많은 게 누구라고? F라고 G라고. 위에 주어진 조건이 G잖아. 맞지? 그러니까 G를 살리고 F를 없애는 게 좀 더 낫다. 그 다음에 결국 수렴하는 것들로만 구성되게 식을 이제 조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순서를 조작해주는 거죠. 위치를.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 84번은 괜찮아? 취향 A 84번은 괜찮아? 혹시 84번 풀이 필요한 사람 84번? 혹시 설명이 필요하니? 84번 괜찮아? 84번은 이제 사실 보이는 거지. 결국은 이제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B가 열릴 수 있는데 그까지 고려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3차를 없애야 차수를 낮출 수 있고, 그럼 이제 n이 3이어야 되고, n이 3면 최고차가 없어지려면 a가 2여야 되겠지까지가 약간 자동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2로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3차항 지워지면 최고차의 그 2차항이 남잖아. 2차항 개수만 딱 쓰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만들어잖아. 그 아래는 관심이 사실은 적습니다. 없지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분의 이게 이제 극한값이 될 거고, 즉 b분의 마이너스 12가 극한값이 될 거고, 얘가 얼마래? 이제 얼마였지? 3이었거든요. 그래서 b의 값은 이제 마사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92번은 이게 고민을 해봤니? 92번은 이거 지워도 괜찮지. 그러면 이제 루트 a로 묶어내고 이렇게 쓸게. 절대값 x 다 1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봐도 괜찮지. 그래서 얘가 2가 되어서 2 루트 a가 6이다 이렇게 풀고. 그래서 a가 9. 아까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 1차항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1차가 영향을 주고 상수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1차가 정리될 리가 없잖아. 1차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했니?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중요하지만 약간 기본이 되는 게 있는 거지. 미정계수의.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쓸까? 그냥 그래도 어쨌든 모음을 좀 한 번은 쓰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이제 fx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가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우야, 혹시 저거 말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저식 명제를? 잘 안 보여? 강의 노트에 1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페이지에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강의 노트에는 쌤 말로 적어 놓긴 해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한값이 이 분수식의 극한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는, 이렇게 보통 많이 읽어. 다시 뭐라고 읽었지 방금?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많이 읽어. 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증명은 그냥 생략합니다. 사실 그 학기 중에 겨울방학이래. 여름방학 때 썼어가지고 gx분의 fx는 사실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x가 1로 갈 때 fx가 제로,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하나 2번은 어떻게 읽을 것 같아?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거는 분모야 분자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니? 쌤이 이번에는 물음표를 했어. 가니? 가지 않아? 정말로? 왜?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실력 플러스 1 돼. 그렇잖아 맞지? 고민하는 게 자극이 남는다 원래. 이렇게. 왜 가니지? 왜 가니지? 응? 그렇지. 알파가 0일 수 있어. 알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이게 예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였지? 항상 우리 꼴 확인하는 거, 꼴 확인하는 거. 지금 여기가 0으로 가는 거야. 여기가 수렴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항상 몇 가지? 쌤은 음이라고 기억해. 그래, 세 가지? 아니야. 쌤이 농담을 한 거를 좀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 합시다. 우리 약간만 스마일 해주면 안 될까? 채연이 스마일. 어머. 자, 보시면 여기 들어갈 수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여기 무한대 들어가도 0으로 수렴. 상수 들어가도 0으로 수렴. 무한소 들어가도 당연히 수렴할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렴한다는 것만 가지고 저기에 누가 들어갈지를 결정해 주지는 못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얘도 못 들어가고 얘도 못 들어가. 들어갈 수는 무한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자가 0하면 분모도 0으로 간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많이 중요한 논리야. 많이 중요한 논리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한대꼴에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이제 그냥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것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 했지. 이게 언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최고차가 같을 때. 최고차 같다는 말은 몇 가지 같다는 뜻이야? 저기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차수랑 개수랑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최고차 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다는 얘기야? 가능성조차 없다는 얘기야 사실. 무조건 수렴한다고 주어졌다면 최고차의 차수와 개수가 모두 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항함수 열전인데 다항함수 열전. 자, 기본적인 접근은 다들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접근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차수 결정과 이제 개수 결정을 잘 쓰는 거지. 자, 해볼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x제곱분 fx가 2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fx가 5라고 주어졌다고 하지. 그러면 일단 그 f가 다항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여기서 차수 결정, 최고차를 결정하는 거지. 차수가 얼마? 2차. 개수도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x가 1로 갈 때 x-1 분의 x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여기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겠지. 까지가 기본. 그 다음에 여기 2x 쓰는 거고 그래야 개수가 맞춰지니까 약분되었는데 그 값이 5가 나오려면 여기 더하기 얼마가 필요해? 3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fx 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사실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x의 m제곱분의 fx가 k라고 주어졌는데 k가 0이 아니라고 주어지게 되면 얘는 뭐에 대한 정보? 사실 기본적인 접근이랑 이거 똑같은 얘기지. 근데 어쨌든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즉 fx가 kx의 m제곱으로 시작한다 라는 걸 준 거지. 이렇게. 자, 그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가 주어지고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fx는 kx의 n제곱으로 끝난다.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쓰자면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 xn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요런 표현을 쓰일 때는 사실 이걸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 쌤이 지금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여기 0이 아니라 넣었는데 저기에 0이 아니라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0이 아니라 조건이? 이게 만약 0이 되면 차수가 작다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면 n보다 더 0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열리는 거야. 근데 일단 시너지는 한 문제도 없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 강조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는 문제가 되면 많이 어렵겠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죠. 고민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서. 일단 이게 0이 되지 않는다는 쌤이 일부러 준 조건이지 항상 깔려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길 바래요. 그 다음에 뭐 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지.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 곱하기 fx분의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뭐지?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fx분의 이렇게 주어졌다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도 뭐 x 있어도 괜찮긴 하겠다, 맞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어제도 우리는 괄호 안에 모습인 애가 있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x분의 1은 지금 불편하다. 이제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게 될 거고 그럼 x 대신에 t분의 1을 쓰고 그다음 분자에 ft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지.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뀔 거야. 그렇지? 그리고 t분의 ft로 바뀌게 돼. 얘는 그럼 최고차항이 뭐 1차다 이렇게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정민이 혹시 질문 있어? 지우가 질문 있는 거야? 다 보여? 그렇게 봐도 보여? 네. 오 신기하다. 쌤은 막 그렇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답답하던데. 안 답답해 지우야? 괜찮아? 맨 앞으로 응? 뭐라고? 맨 앞으로 가라 이제 거절했어. 뭔 소리야? 안 들렸어. 맨 앞으로 가라 했는데 못 아 그래 지우가 근데 맨 앞에 보면 보이긴 보여? 그 번개를 끄떡이 하셨는데? 쌤은 여기 앉아도 안 보여. 안경 벗으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이쯤 보니까 보이더라고 지금. 거의 뭐 눈뜬 장님 수준이고. 우리 그렇게 나빠지는 게 쌤도 몰랐어. 자, 여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항의를 좀 이따가 하고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 봅시다. 그 101번? 쓰면 돼. 이게 그 쌤이 모든 유형을 커버하면서 보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겠지? 그거 이제 풀다가 거슬리는 것들,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의미가 있지만 거슬리지 않는 문제들도 다시 좀 해서 이거는 봅시다. 윤성이 오면 쉴까? 3시 너희- 넘어서 올것 같아. 너희 막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윤성아 왔어 이렇게 아니야? 미안해. 나는 재밌어요 하는 농담인데. 재밌었어요. 아 그래. 그 101번은 거리곱 쓰면 눈풀이 돼서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른 겁니다. 눈으로 딱. 거리보고 쓸 필요도 없군요. 그냥 눈풀인데. 맞지? 다들 101번은 외우고 싶게 두고 하시는 101번은 이제 그 얘기지. 이게 이 친구랑 사실 접선 교육이지. 대칭성에 의해서 구운 겁니다. 응?
다들 이렇게 풀었나 봐. 서영이도 이렇게 풀었어? 예. 멋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으냐면 얘가 뭐로 봐도 괜찮지? 미분계수로 봐도 괜찮아. 접선의 기울기로 봐도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칸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9래. 그럼 여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대체 성질은 얼마? 플러스 9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한 문제 풀 때 사실은 0분의 0꼴이 꽤 상당수가 미분계수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풀면 이득입니다. 물론 오히려 풀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거지 사실은. 이 친구는 a가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리고 얘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 극한값이 1이 나오려면 b가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잖아, 맞지? 얘 무시하고 2분의 1로 가는 거야. 2분의 1 나오려면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안 괜찮아? 응? 이쪽에 1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뭐가? 그러니까 극한 값이. 아 얘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면 얘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얘가 절대값 x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x 빼면 2분의 1만 남잖아. 거기다 뭘 더해서 1이 된대. 그럼 여기 2분의 1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소연이 이해하고 있니? 두 번, 세 번 설명해 주면 할 수 있어.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야 알았지? 쌤이 너희가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야. 혜교야, 그치? 다행이잖아, 맞지? 혜교야, 질문 있어? 갑자기 왜 힘이 없어? 정민아, 혜교 꼴로 한 대만 때려줄래? 정민아, 혜교 꼴로 한 대만 때려줄래? 혜교가 힘이 없어. 그럴 리가 없네. 아, 그치, 힘이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아까까지 있었거든. 시험비 잘 풀고 있니? 쌤 설명은 다 잘 알아듣고 있니? 고마워. 네, 괜찮니? 자, 그 다음 몇 번에? 1, 2, 1? 1, 2, 1. 네. 예? 화장실은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 121번을 거리곡으로 풀어보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라. 윤성이 오늘 쉬려고 했는데 아직 생기가 남아서 어쩔 수 없고. 윤성이 이제 뜨거운 한약을 책 저거예요? 저기 있고 강의노트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줘. 없으면 승욱쌤한테 하나 뽑아달라고 해. 그럼 승욱쌤한테 하나 뽑아달라고 해. 아니야 1이야 1. 그러니까 절대 안 안 쉰다고요? 아, 오늘 쉴까? 네. 어차피 윤성이도 챙겨야 되니까. 그냥 잠깐 쉬었다. 야르?